안녕하세요. 10월 첫째 주 진행을 맡은 서울중화초등학교 박채은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독서를 하며 마음의 지식을 쌓는 여유를 가져보면 좋을 텐데요. 주변의 도서관이나 서점에 놀러가 보세요. 평소에 책을 싫어하던 친구들도 다양하고 많은 책들을 만나면 저절로 책 속에 빠져들게 된답니다. 그럼 10월 첫째 주 서울학생 굿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선생님 꽁무니를 따라다니던 그 시절부터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는 그날까지 평생학습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죠. 이곳 올림픽공원에서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평생학습을 주제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열기를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이곳 2011 서울학생 평생학습 축제에 성은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늘 인라인 타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올림픽공원이 모자를 쓴 사람들과 여러 텐트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9월 23일부터 열리는 서울 평생학습 축제 때문인데요. 서울 평생학습 축제에서는 여러 가지를 체험해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도자기에다 내고 그림 그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점점 재밌어져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시를 여러 사람 앞에서 읽는 시 낭독 체험. 절반도 더 기운 시간을 데리고 무릉에 왔네. 두타에서 청옥으로 흐르는 협곡, 발가벗은 물의 살갗을 무릉 반속으로 씻기네.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옷장의 조물 없애주는 향천 만들기. 아이가 이제 자기가 직접 그 천 짜는 거를 본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향 같은 것도 사실 아이들이 천연향이나 이런 데 많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지금 오늘 했던 거는 이제 전통향 같은 거 위주로 직접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좋았고 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경 온 사람들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직접 만든 자동차로 시민들을 태워주는 기쁨. 직접 만드신 거죠? 예. 만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이거 만드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브레이크 라인 쪽에 브레이크를 빼는데 그 호스에서 오일도 새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다 잘 돼가지고 어려움 없이 다 작동이 돼요. 사람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 타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느낌은 오토바이 타는 거랑 비슷한데 컨버터블식으로 이렇게 열려가지고 좀 속도 저항 많이 받고 차는 잘 나가는데 좀 속도감이 좀 체감 속도가 좀 많이 느껴지죠. 자신이 만든 커피를 보고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한다는 뿌듯함. 이곳에서는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부스를 직접 운영해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서 평생학습의 좋은 점도 알리고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학습은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평생 해 나아가야 할 학습. 이왕 하는 거 즐겁게 배우고 익히는 것이 좋겠죠? 나만의 울림에서 모두의 두드림으로 서울 평생학습 축제에서 성은지 기자였습니다.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계시던 곳, 바로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지금은 역사관으로 단장해 일반인들이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동대문 도서관에서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역사에서 인권 찾기를 열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산초등학교 황은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한국의 식민 지배를 의해 한국인들을 감금하고 탄압할 시설을 필요로 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번엔 민족저항실에 들어왔습니다. 이곳 민족저항실은 독립운동으로 되찾기 위해 싸운 과정 속에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또는 순국하였던 독립운동가들과 관련된 주요 사건 및 활동을 중심으로 전시하였습니다. 고문실에 가보았습니다. 고문실에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 보았던 것은 일본 순사가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깜짝 놀랐는데요. 고문실은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여 독립운동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자백을 받거나 다른 독립운동 계획을 알아내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 고문의 종류는 물고문, 손톱고문, 벽간고문들이 있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구장이에요.
감옥과 사형장이에요. 그곳이 제일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으스스한 게 제가 좋아해서예요. 감옥과 사형장이 엄청나게 끔찍해서 정말 제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간의 권리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일까를 오늘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봤는데 장소를 특별히 서대문 형무소로 잡았던 이유는 서대문 형무소가 일제강점기 때 이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우리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이 소중한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거 가지고 오늘 친구들하고 함께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직접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고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인들에게 잡혀갔던 곳 서대문 형무소에 다녀왔습니다. 한편으론 독립운동가들이 자랑스럽고 한편으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학생 굿센 방송단 황은지 리포터였습니다. 벌써 10월을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여러분은 가을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단풍잎, 고추잠자리, 추석, 황금들판, 운동회, 높은 하늘. 아주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곡식을 수확하는 추수가 대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 소식에서도 풍성한 곡식과 과일의 계절 가을처럼 풍성하고 유익한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전교생 중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 25%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눈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의 대화를 줄게 만듭니다. 또한 너무 비싼 스마트폰을 사게 될 경우 과잉 요금의 문제, 분실의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건전하게 학습이나 교육적인 면, 간단한 여가의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유익한 도우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바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도 스터디 플래너라는 것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해야 할 분량을 정하고 걸릴 시간을 예상해서 쓰는 계획서를 스터디 플래너라고 하는데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나의 공부 방식이나 습관들을 철저히 분석해야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공부할 목표 시간을 정해놓으면 목표 시간을 달성했을 때에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목표 시간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해야 할 분량을 다 끝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성을 하면서 더욱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말고사 등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각 과목별로 목표량을 정하고 추가로 할 공부 계획까지 세운다면 더욱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백에는 힘이 될 만한 글이나 스티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 몸도 마음도 운동과 지식으로 튼튼하게 하여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처럼 겨울을 위해 보람있고 알찬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소식 주수민이었습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설악산에 첫 단풍이 물들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붉은 가을 단풍을 감상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가벼운 등산이나 공원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서울학생 굿센 뉴스 박채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